26일이죠.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 최악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했고, 이례적으로 이 후보 측에서 즉각 인정하고 사죄하는 반응을 냈습니다. 저희 게스트총도 꾸준히 다뤄왔듯이 이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본인의 논란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력이죠. 법률가로서도, 행정가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심지어는 자연인으로서도 이 후보는 전과 이력, 온갖 추문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는 아내 김혜경 씨의 처신도 문제가 됐었고요. 끝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었습니다. 대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최악의 악재, 이재명 후보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어제 15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정하고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커 커뮤니티에 이 씨의 장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0여 건의 글을 올렸는데, 이 유저가 직접 공개한 이메일 주소와 이 후보 장남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일치했던 거죠. 이 씨는 온라인 포커머니를 사고 팔겠다는 글만 100건 넘게 올렸고, 서울 시내 도박장에 드나든 후기도 여러 번 남겼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추적이 됐나 보니까 이번에도 아이디죠. SNS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신상 정보를 저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다가 꼬리가 밟힌 사례가 아주 가까이에서 벌어졌었는데, 불법 도박,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가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불미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라 다른 정보야 기입을 안 했겠습니다만,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같은 이메일 주소를 당당하게 공개했다는 사실도 기가 찹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씨로 의심받던 유저는 2019년 7월 인턴 4개월 차인데 지각했다, 지랄하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글을 썼는데, 당시 이 후보의 아들도 모 금융사에 인턴을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또 자신을 스카이 경영대 출신이라 라고 써놨는데, 이 후보자의 아들도 고려대 경영대를 졸업했죠. 슬슬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예전처럼 끝까지 부정하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하루 만에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사안의 엄중함이 너무나도 크고, 무엇보다 이미 집안에서는 장남의 이런 처신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씨가 게시판에서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입니다. 수백만 원을 땄네, 이렇네, 스스로를 망설임 없이 도박꾼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까지 하고 있는 아들이 도박판을 기웃거린다는 걸, 보통 또래 학생들은 몇 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을 돈을 하루 만에 땄네, 이렇네, 이러고 산다는 걸 정말 이 후보 부부가 몰랐을까요? 이 씨는 서울 경기권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던 후기를 시리즈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 큰 돈을 땄다고 자랑하죠. 또 어떤 날은 500만원가량을 잃었다는 글도 올렸네요. 심지어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다가 상사에게 발각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씨 스스로도 인정을 했듯이 영락없는 도박 중독자의 모습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혹자는 아들이 그런 건데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사과하고 치료도 받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옹호를 할 텐데요. 우리는 논리와 이성만으로, 능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합니까?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 간에도 그 사람 본인이나 주변의 행적이 일관되게 추잡하다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지녔어도 곁에 두기가 불편하다고 인연을 끊기도 하는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걸 보아넘기긴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위 중독의 원인을 분석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게 개인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도박 같은 행위 중독은 흡연, 음주, 마약처럼 체내에 외부 물질이 주입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행위에 중독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이 축적됐길래 멀쩡한 대학 졸업하고 유력 정치인의 아들로 살면서 도박 중독자가 되었겠느냐는 거죠. 유전자를 물려줬고 성장을 조력했을 부모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참 지식인이죠. 조국 전 장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이 씨의 상습 도박 범죄와 아버지 이재명 후보를 별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이건 조 전 장관이 2016년에 올린 글인데요. 4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 자식의 사례가 2021년 12월에 또 한 명 발굴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의 아들, 하나의 고리로 부족하다면 위로 올라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진술한 그의 아버지 또한 돈이 생겼다 하면 허구한 날 화투판을 드나들다가 집 문서, 땅 문서까지 잃어버린 도박 중독자였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를 가운데 두고 1대와 3대가 전부 도박 중독이라면 이 3대를 연결하는 합리적인 가정은 셋 중 하나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도박에 흥미를 느끼지만 초인적인 자기관리로 도박을 하지 않았거나 도박을 즐기지만 범죄가 되지 않을 정도 혹은 비밀스럽게 즐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도박과 같은 위험천만한 게임을 다른 영역에서 하고 살거나 이 셋 중 어느 것이 가장 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삶의 행적과 잘 맞아떨어지는 건 각자 판단할 일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도덕적 윤리적 약점에 대장동 개발 비리를 둘러싼 논란까지 가뜩이나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던 이재명 후보인데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5년간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꿈꿔왔을까요? 적어도 범죄자의 아들이자 전과 사범의 범죄자의 아버지는 아닐 겁니다.